안녕하세요. 주식 챔피언 전문가들과 함께 투자 고민을 시원하게 날려보는 주식 챔피언쇼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부양책 타결 기대감으로 3대 주요 지수 일제히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양시장 분위기가 다소 엇갈렸는데요. 어제 숨고르기를 했던 코스피 지수 오늘장 다시 한번 상승세 이어가면서 현재 0.26%의 상승폭으로 2,777선 부근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 948선까지 오르면서 19년 만에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종목들 가운데에서는 페인트주들의 강세가 4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마페인트의 반도체 핵심 소재, 에폭시 국산화 성공 소식 때문인데요. 사마페인트가 지난 이틀간 상한가로 마감한 뒤 오늘도 20% 이상 급등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이 페인트주들의 강세에는 건설 경기 회복 기대감도 반영이 돼 있는데 이에 따라 오늘장 건설주들도 함께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동신건설과 남광토건 등 건설 중소형주 위주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테슬라 관련주들의 급등 흐름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오는 21일 S&P 500 지수에 편입이 될 예정인데요. 편입 전 마지막 거래를 하루 앞두고 간밤 주가가 강세를 보이면서 이와 함께 국내 관련주들도 영향을 함께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에 부품을 공급하는 센트럴 모텍이 오늘장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고요. 명신산업과 DIC도 급등을 하면서 오늘장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 밖에 어제 메디톡스와 보톡스 분쟁을 마무리 지은 대웅과 대웅제약이 오늘도 급등 흐름을 보이면서 역시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또 전기요금 개편 소식을 알린 한국전력도 이틀째 강한 흐름 이어가고 있다는 점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올해 마지막 금요일 장인데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0년 저희 주챔쇼와 함께 시장 대응 전략 오늘도 꼼꼼하게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02-3772-0269번으로 전화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과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황민혁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 초반에는 양시장이 잠시 흔들림을 보이다가 다시 상승적으로 좀 가닥을 잡았습니다. 오늘 장 분위기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시장은 여전히 강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지금 국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1,000명대를 계속 넘나드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시장은 별로 큰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악재보다는 호재에 또 민감한 그런 장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 2,800선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부분은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1,000명대를 계속 넘나들고 있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좀 더 강하게 쏘아 올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하락에 대한 생각을 지금 굳이 가지실 필요는 없고요. 여전히 시장은 상승 쪽으로 방향을 확실하게 잡아주고 있고 그다음에 그동안 기다렸던 미국의 이제 양적 완화형 추가 부양책에 대한 어떤 가능성도 지금 계속 또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역시 유동성 장세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는 장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많은 분들이 시장이 올라갈 때 내 종목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시장이 좀 안 좋게 바라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종목들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욕심을 우리가 좀 줄이고 지금 시장을 좀 제대로만 보고 있다면 사실상 수익을 내기 어려운 장은 아닙니다. 특히나 그동안 좀 많이 강조드렸던 종목 중에 종목들이 있는데 화장품 쪽에서는 아모레퍼시픽이라는 기업도 그동안 많이 강조를 드렸지만 더딘 움직임 때문에 매수를 하지 않았던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최근에 급등 흐름이 좀 나오고 있었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한국전력이 추가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21,000원 정도 이 아래에서 계속 움직일 때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종목은 지금은 좀 더뎌 보이지만 분할로 계속해서 모아가신다면 나중에 중장기적으로 큰 수익을 또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걸 방송에서도 그렇고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도 계속 강조를 해드렸던 그런 기업이거든요. 근데 역시 좀 시장에 어떤 맞지 않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빠르지 않는 종목이라고 해서 이런 종목들을 지금 이제야 올라가고 난 뒤에 좀 후회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아직까지는 바닥권에 있지만 분명히 수급은 계속 돌아요. 그리고 이런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은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튀어오르는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래서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빠지는 장이고 그리고 올라가지 않는 종목들은 이제 올라가는 키 맞추기 형식으로 수급을 좀 맞춰주는 장이기 때문에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테마주들 많이 올라간 종목들 말고 아래에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종목들 위주로 한번 좀 찾아보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장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승장은 계속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서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상승 동력, 양적 완화 정책이나 이제 부양책 타결 기대감 같은 부분도 있는 만큼 시장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는 전망을 해주셨으니까요. 이 저가 종목 매수 전략 계속해서 유지하시면서 성공적으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과 전화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 바로 해볼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궁금하세요? 캔시스. 네, 캠시스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3,300원에 30%예요. 네, 3,300원에 30%요.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 우리 집 애기 아빠가 이거 네. 작년에 사가지고 저한테 넘긴 거거든요. 네. 그랬는데 중간에 제가 한번 3,400원 올랐을 때 한번 팔았었어요. 네네. 반은 팔고 지금 반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아, 네. 그래서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기다렸는데 안 올라가네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매도를 해야 되는지 네. 한번 여쭤보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1년 정도 보유를 하셨는 것 같은데 수익이 네네. 나셨을 때 반 정도 매도하시고 나머지는 좀처럼 수익이 나지 않고 있는데 이 비중은 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바로 한번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캠시스 3,300원에 매수하셨고 이제 비중 30%를 남겨놓고 계신데 지금은 2,0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뭐 이런 종목들이 좀 답답할 거예요. 시장은 올라가고 있지만 이렇게 종목이 올라가지 않고 좀 내려와 있잖아요. 근데 네. 지금 3,300원이라는 매수 가격과 그다음에 종목에 대한 선택이 나쁘진 않았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일단 이 기업은 지금 눌려 있긴 하지만요. 앞으로 올라갈 네. 수 있는 종목이라면 지금 가져가는 게 맞아요. 그리고 아, 캠시스는 이제 카메라 모듈 쪽 사업으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네. 올해 들어서는 이제 최근에 신사업으로 이제 전기차 쪽 사업을 또 추진을 한다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네네. 그렇죠. 전기차 쪽의 테마가 지금 계속 등락하는 모습이에요. 사실 계속 올라가진 않아요. 그래서 네. 캠시스도 이제 주가가 아직은 네. 그냥 하락에 대한 어떤 부분들보다는 최근에 올라왔던 부분에서 조정을 좀 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기다리신다면 네. 매수가보다는 위에서 저는 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 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비중 30% 여기서 근데 이렇게 얘기해드리면 또 추가 매수를 하려고 해요. 네, 추가 매수 하지 마세요. 혹시 좀 뜨끔하셨죠, 그렇죠? 맞아, 뜨끔했어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는 하지 마세요. 왜냐면 한쪽에 너무 비중이 많이 편중되면 안 좋아요. 네, 네. 지금은 좀 분배를 해줘야 되는 장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캠시스는 30%에서 더 이상 넣지 마시고 이 네. 기업은 나중에 3,500원 정도 왔을 때 아, 네. 그때 다시 한번 상담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 더 네네네.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 기업은 3,500원 정도 목표 주가 보시고 네. 3,500원 오면 다시 한번 연락을 주세요. 아, 네. 고맙습니다. 힘내시고요. 응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보유하시면 충분히 매수가 위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비중 지금 충분하시니까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3,500원까지 올라오면 다시 한 번 더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아, 저 대상 가지고 있고요. 네네. 26,200원에 5%거든요. 네, 26,500원이요? 200원이요. 200원에 비중 5%요. 예.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 이거 저번 주에 이거 매수했는데 네네. 그냥 그 사이로서 왔다 갔다만 하고 음, 뭐 빠지지도 않고 그냥 거기서 그래서 네네. 그냥 추가 매수하고 그냥 기다려야 될지 아니면 그냥 음, 좋다고는 하는데 지지부진한 것 같아서요. 네네. 어떻게 해야 알겠습니다. 될지 여쭤보려고요. 네, 이제 지난주에 매수하신 다음에는 매수가 부근에서 크게 움직임이 없는 모습인데 지금 추가 매수를 해서 더 보유할지 아니면은 일단 좀 기다려 볼지 고민이신 것 같습니다. 바로 한번 들어볼게요. 네. 네, 전문가님 대상 26,200원에 5% 일단 5%만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지금 지루하다라고 좀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대상을 매수를 하시고 나서 내년에 뭐 앞으로 좋아진다라는 얘기를 또 들으셨어요. 그렇죠. 5% 비중인데 지금 매수 가격하고 차이는 얼마 안 나요. 네. 좀 지루하세요? 답답하세요? 네, 움직임이 없어서요. 움직임이 없죠. 근데 원래 이 기업이 움직임이 별로 없어요. 네. 원래 주식을 매수하실 때는 그 전에 이제 이 기업이 과거부터 어떤 식으로 움직여 왔는지가 좀 중요한데 사실 대상은 여러분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탄력 있게 막 올라가는 종목은 아니에요.
다만 좀 안전하다는 거죠. 그죠? 네. 좀 안정적으로 움직입니다. 내년에 대상이 좋다. 뭐 이거보다는 사실상 대상이라는 기업은 이제 꾸준해요. 실적도 꾸준하고 실적의 변동성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래서 좀 낮은 가격에서 매수를 해두면은 그래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업이거든요. 네, 네. 네, 저는 대상이라는 이 기업을 지금 매수를 하셨다면,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며칠 안 됐는데 지금 답답하고 지루하다라고 생각이 들면 추가 매수는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아, 왜냐면 앞으로도 더 지루할 텐데요. 아, 추가 매수까지 더하면 이 추가 매수까지 더했는데 여기서 계속 왔다 갔다 움직이지 않고 옆으로 좀 일주일 한 달 동안 움직이지 않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속이 터질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추가 매수는 더하지 마시고요. 지금 네. 갖고 있는 것만 그냥 소량으로 그냥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목표 주가는 일단 지금 투자 성향으로 봤을 때는 너무 길게 보면 좀 힘들 것 같고 28,000원 정도까지 오면 그때는 정리한다 생각을 하세요. 28,000원까지는 갈까요? 네, 28,000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어요. 네. 네. 대신 알겠습니다. 추가 감사합니다. 매수하면 좀 힘드니까 하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응원했습니다. 네, 추가 매수 없이 목표 주가 28,000원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 반갑습니다. 궁금하세요? 네. 예, 코오롱 생명과학. 네, 코오롱 생명과학이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32,600원에 50%입니다. 네, 32,6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50%요. 예, 예. 네, 이제 오늘 6% 정도 강세 보이고 있는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지인의 소개로 샀는데 네, 네. 어떻게 될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 주가 전망 궁금하세요? 예, 예. 네, 전망이- 알겠습니다. 네, 바로 한번 들어볼게요. 예, 네, 전문가님 코오롱 생명과학은 32,6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50%이신데 이 종목 전망을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전략을 또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네, 사실 전망을 알 수가 없는 회사예요. 네. 지금 코오롱 생명과학을 뭐 지인분께서 추천하셨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예, 예. 근데 그 지인분이 주식을 평소에 좀 잘하시는 분이에요? 예, 좀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요. 근데 왜 이렇게 위험한 종목을 추천하셨을까? 네, 지금 주식 투자를 하신 지는 제가 볼 때는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요. 예, 예. 그죠? 몇 달 안 됐습니다. 예. 네,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사실 이 기업은 이제 앞으로에 대한 그 미래가 어떨지를 확실할 수가 없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 주식은 사실 주식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신 분들 있죠. 그리고 예, 예. 트레이딩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한테는 예, 예. 어울리는 종목이지 초보이신 분들은 그냥 넉 놓고 가만히 있다가 손해를 크게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예. 코롱생명과학은 제가 볼 때 이 기업은 지금 코오롱 티슈진이 지금 현재 거래가 정지되어 있죠. 그죠? 예, 예. 그리고 상장 폐지가 사실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또 유예 기간을 받았어요. 근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이게 사실. 그래서 예. 이 결과를 확실단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코오롱 생명과학도 그런 것 때문에 주가가 들쭉날쭉해요. 예. 저는 이번에 34,000원 정도까지만 보시고요. 예, 34,000원 오면 그때는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래, 예, 고맙습니다. 예, 네, 힘내시고요. 응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코오롱 티슈진이 상장 폐지 위기에 놓여 있고 좀 불확실성이 많은 기업이기 때문에 34,000원까지만 올라오면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제시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대림산업. 대림산업이요. 예, 네. 86,900원에 10%. 네, 86,900원에 10%요. 예, 네, 예.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예, 이걸 좀 장기적으로 보고 샀는데, 예. 네, 네. 앞으로 전망이 어떨까 궁금해가지고, 예. 네, 좀 길게 장기로 보면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한번 들어볼게요. 네. 네, 전문가님 대림산업 86,900원에 매수하셔서 지금은 일단 조금 수익 중이신데 장기로 보유하실 생각이라고 하시는데 괜찮을까요? 네. 일단 건설주 중에서 대림산업은 원래 과거에는 일반 건설주들하고 좀 다르게 봤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시청자분? 예. 왜 조금은 그럴까요? 알고 있어요. 설명하기 좀 그런데 조금은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일반 건설사들은 이제 건설 쪽에서의 비중이 굉장히 거의 대부분이 건설 쪽에서 나오는데 예. 대림산업 같은 경우에 건설 쪽에서의 매출 비중이 높긴 하지만 유화 사업이죠. 이제 화학 쪽 이 사업에서도 네. 매출 비중이 꽤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화학으로 편승되기도 애매하고 건설로 편승되기도 굉장히 좀 애매한
예, 그래서 분할한다는 그쵸.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 예. 그런 이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 이제 분할을 결정을 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대림 산업은 이제 뭐 건설주 쪽으로 완벽하게 좀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리고 그동안 건설주들이 굉장히 좀 안 좋은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죠? 네. 뭐 집값은 올라간다 해도 부동산 경기는 좀 많이 위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났고 이제는 이 디스카운트가 조금씩 소멸되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예. 말씀하신 것처럼 중장기 좋습니다. 괜찮아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대림 산업은 지금 끌고 가시면서 저는 얼마의 가격까지 뭐 중장기 기간은 어느 정도를 생각하고 한 계시는 건가요? 6개월 이상은 보고 있어요. 6개월 이상이면 장기는 좀 빼야 되겠네요. 네. 아, 네. 네, 장기라는 말은 표현 중기도 예, 6개월 사실 이상을 네. 보고 있습니다. 6개월까지 네. 보가면서 이제. 네, 원래 중기가 6개월 이상부터예요. 네. 예.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제 10만 원 정도를 먼저 목표 주가로 봐야 되는데 사실 예. 기간을 좀 넉넉하게 본다면 이 기업은 위쪽으로는 한 11만 원 정도까지도 끌고 가셔도 돼요. 네, 예. 그래서 기간을 뭐 여유 있게 보시고 하셔도 기간을 너무 뭐 한정적으로 기간을 보면서 대응하시기보다는 가격을 보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기업은 제가 네. 한 가지 또 여쭤보고 싶은 건 제가 처음부터 20%를 들어가려 그러다가 네. 이거를 추이를 한 번 보고 장담을 해보고 싶어서 10% 일단 들어갔는데 아. 10% 더 들어가도 괜찮겠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네, 10% 괜찮아요? 더 사셔도 괜찮아요. 네, 그리고 예. 12만 원까지 끌고 가신다 생각하세요. 이렇게 예,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중기적으로 더 보유하셔도 괜찮은 종목이라고 합니다. 10%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고 하고요. 목표 주가 11만 원 제시해 드렸으니까 더 보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S맥이고요. 네. 제가 그 매입가는 2,065원에 샀고요. 네. 비중은 50%입니다. 네, 2065원에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몇 달 동안 이게 계속 그 지지부진 가격이 네. 오르지 않아서 이걸 보유를 계속 가져가야 되는지 손절을 해야 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네. 이제 8월 달에 한번 치고 올라온 다음부터는 계속 조정을 받고 있는데, 네네. 지금 네네. 보유를 더 할지 아니면 손절할지 고민이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바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전문가님, S맥은 2,065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좀 50% 크신데 이제 보유를 더 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손절하는 게 나을까요? 사실 제가 이제 이것도 지금 투자자분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네, 시청자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트님.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그 주식 투자를 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초보예요. 그죠? 네. 뭐 차트는 혹시 그 공부를 좀 해보셨어요? 차트라든지 지금 공부하고 계신 거예요? 몇 달째 하고 있어요. S맥이 어떤 회사인지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네. 휴대폰용 터치 스크린 모듈을 생산하고 있어요. 근데 네. 최근에 주가가 올라온 이유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혈장 그 다이노. 맞아요. 네. 지분을 가지고 있는 네. 다이노나라는 회사에 네네. 그 항체 실험 이슈로 지금 주가가 네, 올라간 네. 거예요. 네, 근데 네. 지금 S맥이라는 회사는 지금 답답하죠. 네, 네. 언제 사신 거예요? 8월 그때 이제 상치고 내려올 때 내려올 때 사셨어요? 좀 많이 주가 올라오고 내려갔을 나서 때. 내려올 때. 네네. 근데 지금 이걸 한번 보세요. 이 네. S맥이라는 회사가 왜 지루한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기업이 지금 주가가 한번 올라왔었죠, 이때 3월부터. 네. 그리고 나서 네. 주가가 바로 또 올라가던가요? 눌리고 나서? 아니죠. 예, 여기서 몇 개월이 기었어요. 이때가 지금 보면은 네네. 5월, 6월, 7월, 8월. 그죠? 네. 4개월이에요. 그리고 네. 나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네. 그러면 한 번은 의심을 해봐야 돼요. 이 기업의 성격이잖아요. 주가의 성격. 그죠? 네. 그리고 나서 바로 네. 떨어질 때 사는 게 아니라 떨어지고 네. 나서 주가의 조정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거예요. 예상을. 네. 그리고 네. 지금 보면은 9월부터 9, 10, 11, 이제 12월 달이에요. 네. 제가 볼 땐 조금 더 한 달 정도는 더 힘들 것 같아요. 네. 네. 네, 지금은 조정 그러면 기간이에요. 조정 기간이고. 참고. 네, 지금 진짜- 참고 가시는 게 좋고요. 네. 좀 성급하게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좀 네. 기다리시는 게 좋은데 주식을 매수할 때는 항상 우리가 네, 네. 싸게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만약에 맞아요. 지금 샀으면은 문제가 안 돼요. 네. 근데 지금이 아니라 위에서 샀기 때문에. 네. 이 기업은 2,100원 정도 가격대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고 2,100원까지 네. 올라오게 되면 한 번은 위쪽으로 올라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네. 2,100원까지 먼저 기다리시다가 네. 한번 쏘아 올리면 2,300원이 넘어갔을 때 정리하자라는 의견 드릴게요.
아, 네, 네, 네. 네. 아시죠? 좀 당분간 좀 참고 보유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네, 지루한 시기에 네. 매수하신 거예요. 아, 네, 네. 네, 네, 멘토님 네, 감사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이 종목 한 달 정도는 조금 더 조정이 나올 수 있다고 하니까 조금 더 천천히 기다려 보시고요. 2,100원 돌파 여부 확인하신 다음에 2,300원까지 올라가는지 확인하시면서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대덕전자를 갖고 있는데요. 네네. 12,000원에 20%를 갖고 있습니다. 네, 12,000원에 20%요? 예.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 목표 주가하고 뭐 기간이 얼마쯤 갈까 많이 궁금합니다. 이제 목표 주가를 얼마 정도 잡으면 좋고 또 보유 기간은 또 어떻게 잡으면 좋을지 궁금하신 거죠? 예, 예. 네네, 알겠습니다. 바로 한번 여쭤봐 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대덕전자는 12,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최근에는 지난주부터 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목표 주가 얼마로 잡으면 좋을까요? 네, 뭐 최근에 이제서야 좀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데 네네. 사실 대덕전자라는 회사는 이제 원래 회사가 분할이 된 거예요. 대덕전자하고 대덕이라는 회사. 그래서 대덕전자는 이제 인적 분할을 통해서 PCB 쪽 사업 부분을 가지고 나온 기업이라 주가의 그 흐름이 과거의 흐름하고 비교를 할 수는 없어요. 지금 이제 2020년도 지금 인적 분할됐던 그 시기가 이제 5월 21일이거든요. 새롭게 이제 다시 주가 거래가 되기 시작한 게 지금부터가 사실 좀 중요한 가격대인 거예요. 지금 시청자분께서 지금 목표 주가가 좀 궁금하다. 뭐 기간적인 부분은 사실 누구도 알 수는 없어요. 제가 볼 때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혹시 그 시청자분께서 어느 정도의 기간을 보고서 좀 가져가실 생각이신 건가요? 이 기업은? 저는 목표가를 한 15,000원 잡고 기간은 뭐 1년이든 기간은 상관없고요. 예, 예. 네, 근데 15,000원 잡지 마시고요. 네, 목표 주가는 14,000원 정도까지만 잡으시면 돼요. 지금은 예. 기간이 1년을 안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14,000원 정도까지 올라오면 그때는 수익을 챙기는 전략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 14,000원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가격대 잘 기억하시고 수익 실현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KCC. KCC요? 예. 네, 매수가 40만 원입니다. 40만 원이요? 예. 네,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5%입니다. 네, 15%요. 굉장히 예. 오래전에 매수를 하셨나 봐요. 아, 그게 그때는 50만 원 넘어가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한 8, 9만 원 빠져서 그냥 샀더니 그만 물려가지고 이렇게 오래 고생을 하네요. 네, 걱정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 점 궁금하세요? 이것만 생각하면은 이걸 내가 산값을 기다려야 될란가, 네네. 어디서 팔아야 될란가, 그거 몰라서. 그쵸. 이제 매수가랑 너무 좀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굉장히 막막하실 것 같은데 조금 더 기가 막혀.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여쭤봐 드릴게요. 예. 네, 전문가님 KCC 40만 원에 매수하셔서 지금 정말 몇 년 동안 마음앓이를 하신 것 같은데 매수가까지 회복이 어느 정도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40만 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굉장히 높은 가격이에요.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이렇게 주가가 오르지 못하고 계속 빠졌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주식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주식을 이제 우리가 뭐 중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중장기 투자를 한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가격의 싼 가격에 사야 되고 그다음에 앞으로 충분히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사고 길게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좀 비싼 가격대에서 그리고 앞으로의 업황이 좀 안 좋은 상황에서 매수를 해서 그냥 끌고 가시면 분명히 손실이 크게 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보면 이제 뭐 건설 쪽과 관련해서 사실 이 기업은 건축용 자재 쪽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이제 그동안 하락했던 이유는 분명히 알고 계실 거예요. 이 기업에 대해 왜 빠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감이 오실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주가가 많이 빠졌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네. 제가 볼 때 40만 원에 일단 비중이 15%라고 해도 금액은 좀 많이 들어가셨죠. 그렇죠? 투자 금액이 좀 많으시죠. 네, 그럴 것 같거든요. 네. 왜냐면 가격이 40만 원짜리를 뭐 한 주, 두 주 안 사요, 이렇게.
그래서 15% 비중이면 아마 투자 금액이 꽤 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업은 예.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 지금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추가 매수를 해서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춰야 돼요. 그래야 지금요? 네, 지금 들어가도 돼요? 지금 말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기업은 지금 가격도 사실 가능하긴 해요. 근데 웬만하면 조금이라도 싼 가격에 사는 게 좋잖아요. 그죠? 겁이 그래서 나서 못 샀어요. 네, 이 기업은 18만 원 가격 있죠? 18만 원. 예. 주가는 계속 예. 올라오지 못해요. 올라오면 분명히 또 흔들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떨어질 거고, 그러면 18만 원 가격 내지는 18만 원보다 좀 내려오면 그때는 지금 15%니까요. 한 10% 정도를 더 사셔야 돼요. 아, 그래야 평균 단가가 많이 떨어질 겁니다. 예. 그래서 18만 원부터는 조금씩 사서 전 총 비중은 한 25%까지 맞춰 놓으시고요. 아, 그리고 지금부터도 사실 단기에는 못 올라와요. 어. 길게 봐야 돼요, 지금부터도. 아시겠죠? 네. 그게 몇 년이요? 그게 지금 몇 년이 아니고요. 이 기업은 아마 내년 정도를 일단 보고 25만 원 정도 생각을 하고 보시면 아마 이때 매수를 하면 평균 단가를 많이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지금보다 손실이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러니까 25만 원 정도까지 기다리셨다가 올라오면 그때 다시 한번 상담을 받으셔야 돼요. 전화 예. 주시고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내년에 뭐 앞으로 건축을 좀 많이 하면은 네, 올라갈 가능성이 건설 높아요? 쪽은 이제는 거의 저점을 지나가고 있는 과정이고 네, 이제부터는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 지금은 18만 원 정도 왔을 때만 추가 매수만 잘 해놓으시고 그다음에 올라오면 25만 원에서 25만 원까지 올라오면 그때 다시 한번 전화를 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40만 원 갈 가능성은 없죠. 40만 원까지는 지금은 기대하기 힘들죠. 네. 25만 원 왔을 때 연락 주시면 그때 다시 한번 판단해 드릴게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힘내시고요. 감사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지금 매수가랑 이제 현재가랑 너무 차이가 커서 무작정 기다리시기에는 좀 무리가 있으실 것 같고요. 추가 매수를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18만 원이나 그 이하에서 추가 매수 조금씩 하셔서 비중 25%까지만 늘려놓으시고요. 내년에 한 25만 원까지 올라왔을 때 다시 한번 점검 받아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투자 유의 고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상담 전화 바로 다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영진약품이요. 네, 영진약품이요. 네, 8,200원에 33%요. 네, 8,200원에 33%요.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게 조금 많이 기다렸거든요. 네네. 그때 올라갔을 적에 안 팔고 기다렸다가 지금 이제 거의 매수가까지 왔는데 네네. 제가 한 9,000원까지 보고 있는데 거기까지 갈 수 있어요? 아, 9,000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궁금하신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주가 상승 여력이 있을지 바로 한번 들어볼게요. 네. 네, 전문가님, 영진약품은 8,2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이제 목표가를 한 9,000원 정도 잡고 계시는데 상승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자, 최근에 급등을 한번 했어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좀 내려왔다가 다시 또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요. 영진약품을 9,000원까지 일단 목표 주가로 보시고 매수하셨다고 하셨죠? 네, 1차 목표가요. 1차 목표가요. 네. 1차 목표가 9,000원, 10,000원 잡고 있어요. 혹시 뭐 추천을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본인이 좀 생각을 해서 매수하신 건가요? 제가 본 건데요. 아, 그래요? 혹시 그 이유가 코로나 관련 이슈 때문에 보신 거겠죠? 네, 그죠? 그렇죠. 네. 네. 네, 사실 관련주들이 이 안에서도 이제 위험성을 좀 생각을 하고 있으셔야 돼요. 물론 영진약품이라는 회사가 지금 위험한 건 아니에요. 근데 네. 지금 코로나 관련주들을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봐요. 네.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주가가 빠지기 시작하면 네. 평생 회복할 수 없는 종목들이 분명히 나오거든요. 예. 네. 그리고 그 안에선 분명히 또 없어지는 종목들도 생겨요. 상장 폐지라든지. 그러니까 지금 영진약품은 이번에 잘 나오시면 다음에 또 매수를 했을 때 코로나 치료제와 네. 관련된 이런 종목들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은. 그러면은 네. 이 기업- 얼마까지 네. 보면 돼요? 말씀하신 게 9,000원이 1차 목표가로 보신 거잖아요. 제가 볼 때 지금은 추가적인 여력은 있어 보이거든요. 제가 볼 때 10,000원 정도? 10,000원 정도까지 10,000원? 올라오면 그때는 정리하고 나온다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진짜 같아요. 10,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지금 이 기업은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100% 장담을 누구도 못해요. 하지만 네. 지금 영진약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왔었죠. 이 당시에. 네. 그죠? 네. 차트 보이시죠? 그리고 네. 나서 거래가 그다음에 없죠. 그죠? 네. 그다음에 지금 주가가 떨어졌지만 지금 거래가 없는 상태에서 물량들이 나오진 않았어요. 잡아놓고 있어요. 즉 네. 한 번 더 올리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네. 올라왔을 때만 욕심만 부리지 않으면 충분히 10,000원 정도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목표 주가를 10,000원 잡아드린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럼 주가 만 원까지 홀딩해요? 네, 10,000원까지 보고 가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 기업은 주가가 한 번에 갑자기 확 올라갔다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 잘 지켜보셔야 돼요. 네. 네, 잘 지켜보시고 저는 지금 일단 10,000원 정도 가격은 최종적인 목표 주가고 일단 9,500원 오잖아요. 그럼 네. 절반을 먼저 파시고 나머지 절반은 10,000원에 판다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시겠죠? 네. 네, 네, 힘내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10,000원까지는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보유를 하시는데 주가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니까 잘 보시고요. 9,500원대에서 절반 매도 그리고 10,000원에서 절반 매도하는 식으로 분할 매도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궁금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유니선. 네, 유니슨이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5,000원에 10%요. 네, 5,000원에 10%요. 예,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좀 얼마까지 갈 수 있나? 네, 지금 조금 수익 중이신데 주가 어디까지 상승 가능할 수 있을지 궁금하신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유니슨 5,000원에 매수하셨는데 최근에는 좀 주가가 횡보를 하고 있는데 언제쯤 다시 상승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목소리를 딱 들어봤을 때는 좀 네. 연륜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굉장히 좀 무서운 종목을 하셨네요. 어, 네, 젊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종목이에요. 자, 시청자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유니스는 어떻게 매수하신 거예요? 이게 어떻게 알고 매수하신 거예요? 뭐 저기- 주변에서 지인한테 추천 받으셨나요, 혹시? 아니요. 그건 아니세요? 네, 유니슨이 어떤 회사인지 알고 계세요? 예. 어떤 회사인가요? 회사는 뭐 별로 안 좋다던데요. 네, 풍력이라고 아시죠? 풍력. 예, 네, 풍력 발전 쪽 그 사업을 하고 있어요. 예, 네, 풍력 타워라든지 이런 쪽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안 좋다라고 얘기를 지금 본인 스스로 얘기를 하셨잖아요. 안 네. 좋은 기업으로 알고 있다. 그 안 좋은 기업이라고 얘기하는 건 결국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제 혹시 뭐 카푸어, 하우스푸어 들어보셨죠? 예? 카푸어라든지 하우스푸어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혹시? 아니요. 예, 돈은 없는데 명품 막 자동차를 막 타고 다니고 예, 돈은 없는데 정말 그 빚만 있는데 빚으로 집을 사신 분들 이렇게 예. 이제 빚 꽈서 얘기를 하잖아요, 많이. 카푸어 예. 또는 하우스푸어라고. 그런 예. 것처럼 이게 겉으로 보이기는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예. 근데 실상 실적이 안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러면 이런 부담을 결국 나중에 느끼게 되겠죠, 그죠? 네, 그러면 이 부담은 어떻게 될까요?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겠죠. 예, 근데 지금 수익 중이시죠. 예. 저 같으면 팔겠어요, 지금. 더 올라가지 못하겠습니까? 올라갈 수 있다 없다는 지금 사실 여기서 올라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떨어질 확률이 그만큼 높기 때문에 그래요. 올라왔을 때 챙길 수 있는 수익과 하락했을 때의 손실을 비교를 해보면 그걸 감안해 보면 하락했을 때의 손실이 훨씬 더 큰 기업이에요. 네. 그러면 저는 이 기업은 시청자분을 위해서라도 저는 팔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네, 저는 제가 시청자분이라면 유니스는 지금 팔겠어요. 네. 저 매도 의견 드릴게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니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손실 아니시고 조금 수익 중이시니까 매도 의견 드렸고요.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피롭틱스요. 네, 피로틱스 매수가랑 비중은요? 14,200원 20%요. 네, 14,200원에 20%요.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지금 이제 제 매수가 근처 왔는데 네네. 어떻게 수익을 내고 팔아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정리해야 되는지. 네, 이제 이번 달 들어서 다시 좀 반등을 해서 이제 14,000원대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매도를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 보면은 수익이 날 수 있을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바로 한번 네. 들어볼게요.
네, 전문가님 피로틱스 14,200원에 매수하셔서 이제 다시 한번 매수가 부근까지 올라왔는데 보유를 조금 더 해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지금 이제 손실 났다가 이제 올라온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올라왔어도 아직까지 손실이에요. 네, 시청자분 피로틱스를 언제 매수하신 거예요? 이게 처음에 10%를 네. 9월 중순쯤에 샀거든요. 아, 9월 중순쯤에요. 예, 근데 그때 수익이 났었는데, 네, 잠깐 났었죠. 예, 근데 제시해준 그 금액이 제가 내놨는데 200원이 모자라고 안 팔리고 9로 쭉 빠졌거든요. 네. 그리고서 주챔에서 네. 이게 다른 분 문자 상담하는 거 보고요. 네. 피로피스 상담하는데 네. 거기서 그때 13,000원 네. 13,000원 나왔는데 그쯤에 그걸 매수하라고 하시길래 저도 그때 그냥 추가로 추가로 사셨어요? 못했어요. 예. 그래요. 그래서 지금 가격이 네. 맞춰진 거거든요. 원래 이제 주식을 팔 때요. 팔 때 있잖아요. 예. 우리가 이제 주식을 걸어 놓잖아요. 예. 네, 지금 현재 가격보다 좀 높게 걸잖아요. 그죠? 예. 이게 사실 개인들은 생각이 다 똑같아요. 네, 그래서 그 개인들이 거는 그 가격에선 체결이 잘 안 돼요. 보통 그냥 빠지거든요. 이게 누구나 예. 다 겪는 일이에요. 근데 지금 피로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업이 어떤 회사인지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레이저 커팅 장비라고 해서 OLED 패널 같은 거 아시죠? 패널을 예, 커팅하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가 네. 바로 피롭틱스예요. 제가 볼 때 이 기업은 원래 그 성향상으로 본다면 단기로 결정이 나는 기업이 아니에요. 네. 왜냐면 OLED 쪽은 사실 올해 투자가 안 됐어요. 투자가 돼야 되는데 안 됐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올해 코로나 때문에 기업들이 힘들었죠. 예. 그죠? 그래서 투자를 하기가 힘들었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OLED 관련주를 갖고 계시다면 이 기업들은 중장기로 가져가야 돼요. 예. 네, 그래서 지금은 답답해도 제가 볼 때는 지금 여기서 손실 보고 팔 기업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최소한 지금 매수 단가가 14,200원이다. 네. 너무 오래 기다리기 좀 힘들다 하시면 저는 이 기업은 17,000원 왔을 때 팔라고 말씀드릴게요. 17,000원요? 네, 17,000원. 저라면 일단은 17,000원까지 가져갈 것 같아요. 근데 그동안 쭉 지켜보니까 네. 요즘 가격에 왔다가 다시 또 내려가고 또 자꾸 반복을 하니까 네. 사갔다가 내려가면 또 다시 살까 하는 생각에 원래 전화드린 그 거예요. 주식이라는 게 주가라는 네. 걸 딱 보면 올라오고 떨어지고 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게 내가 생각해서 저 위에서 올라갔다 떨어지는구나 생각하고 팔잖아요. 네. 팔고 나서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고 그냥 막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예. 그리고 밑에서 떨어졌을 때 사야 되겠구나 해서 샀는데 반등이 안 나오고 계속 떨어지는 종목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지금 주가의 차트는 그냥 눈으로 네. 보이는 하나의 그냥 그림일 뿐입니다. 그죠? 이게 이 차트의 예. 흐름이 모든 걸 다 완벽하게 설명해 주지 못해요. 네. 그러니까 그걸 트레이딩을 개인들이 하기에는 본인의 어떤 실력도 분명히 좀 뛰어나야 되고 그만큼 연습도 많이 필요하고 하지만 네. 본인의 뜻대로 그렇게 잘 되진 않아요. 트레이딩이라는 게. 그래서 저는 차라리 개인들이 돈을 벌려면 좋은 네. 기업을 사서 이 기업이 적정 가치를 평가받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수익을 확실하게 내고 나오는 게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전문가님 그럼 이거는 좋은 기업이네요?가요? 네, 괜찮은 회사예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17,000원까지 일단 보고 가시면 돼요. 네,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중장기로 가져가는 되는 종목이라고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목표 주가 17,0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저 LG U 플러스요. 네, LG U 플러스 매수가랑 비중은요? 12,000원에 40%요. 네, 12,000원에 40%요. 네, 네. 이제 오늘도 시청자님 매수가 부근까지 올라갔다가 좀 떨어지고 있는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저거 저번 달에 샀는데 네. 이게 좀 올라갈 수 있나 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주가가 좀 등락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위까지 다시 매수가 위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바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전문가님 LG 플러스 12,000원에 매수하셨는데 12,000원 이상까지 잘 못 올라가네요.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기다리면 올라올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목소리는 좀 젊으신 분 같은데 원래 젊으신 분들은 이건 이렇게 이제 좀 더딘 기업들은 잘 안 보거든요. 통신주들 그죠? 약간 무겁잖아요, 그죠? 네네. 근데 LG 플러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을 사셨다는 건 좀 안전하게 가고 싶다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맞나요? 네, 맞아요. 그죠? 네. 근데 어떻게 하죠? 통신주는 제가 볼 때 안전하진 않아요. 아, 주가도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하지만 이 통신주는 떨어질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방송에서도 많이 설명을 드렸거든요. 아침에 그거 5G 네. 전기차이고 LG 플러스가 떠가지고 좀 올라갈 수 있나 했는데 그렇죠. 5G라고 하면 5G 관련해서 종목들이 굉장히 많죠. 네네. 그렇죠. 근데 5G 관련주 중에서도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있고 상대적으로 못 올라간 종목들이 있어요. 근데 통신주 같은 경우에는 5G 쪽에서의 대표적인 수혜주라고 봐요. 근데 주가는 안 올라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네. 그래서 5G 쪽으로 본다면 차라리 거기에 맞는 종목을 보는 게 좋고요. 네네. 거기에 시세가 날 수 있는 종목. 근데 이런 이제 통신주 같은 경우에는 많이 떨어져 있을 때 그냥 담아서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올라오면 팔고 이런 식으로는 가능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방송에서 너무나 많이 얘기해드렸기 때문에 네네네. 추가로는 얘기를 하진 않겠어요. 제가 예전에 했던 방송들 한번 보시면 아마 나올 거예요. LG 플러스는 지금은 좀 기다리시면 그래도 13,000원 이상에서 팔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네.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은 천천히 가되 일단 13,000원까지 왔을 때 그때만 확실하게 수익을 잘 챙기시면 되는 거예요. 네네네. 네, 그래서 목표 주가 13,000원 제시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LG 플러스는 좀 느리게 움직이는 종목이라 좀 천천히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다려 보시면 13,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하니까 수익 내고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큐리언트요. 큐리언트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45,500원에 네. 20%요. 45,500원에 20%요? 예.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그거 사자마자 내려갔더니 지금 어제하고 오늘만 조금 움직여요. 네네. 엄청 고생했어요. 그래서 이게 뭔 좋은 소식이 있어서 움직이는지 네. 아니면 궁금해서요. 네네. 보니까 9월 달쯤에 이제 많이 올라갔을 예. 때 4만 원대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그리고 어제랑 오늘은 좀 상승하고 있는데 이제 왜 상승하는지도 궁금하시고 대응 전략도 궁금하시고 그러실 것 같습니다. 바로 네네. 한번 들어볼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전문가님 큐리언트 4,500원에 이제 굉장히 좀 고점 부근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주가가 다시 움직이고 있는 게 이게 어떻게 분석을 하면 좋을까요? 네. 네. 참.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뭐 큐리언트를 어떻게 알고 사신 거예요, 이 기업을? 정말 가까운 사람이 사라고 그래서 샀어요. 올해는 진짜 지인분들이 정말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는 것 같아요. 코로나도 있는데 이렇게 활동을 이렇게 많이 활발하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인분들 때문에 손실이 많이 나요. 예. 근데 지인분도 분명히 시청자분한테는 아마 좋은 분이고, 그죠? 잘 되라고 얘기를 했겠죠. 근데 그럼요. 주식에 대한 추천은요, 웬만하면 하면 안 돼요. 맞아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그래요. 이게 수익이 나라고 추천을 드렸지만 이게 손실이 나니까 얼마나 또 그분도 서로 불편하죠. 그죠? 연락도 안 해. 네, 그러니까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네, 코로나가 진짜 사람을 멀어지게 해요. 지인분들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큐리언트는요, 이게 안전하게 끌고 갈 수 있는 주식은 아니에요. 이게 그동안 올라왔던 건 뭐냐면, 이제 큐리언트 쪽에서의 어떤 후보 물질이 코로나 치료에 대한 어떤 효과가 있었다는 얘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항암 물질 임상 시험 때문에 또 주가가 또 올라갔어요. 예. 그죠? 임상 시험 면역 항암제에 대한 임상 소식 때문에 주가가 또 올라가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냐면, 이런 기업들은 내가 실시간으로 이 기업에 대한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체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런 거 잘 모르시잖아요. 예. 그 시간을 할애해서 계속 내가 이걸 볼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기업은 안 하시는 게 맞아요. 예. 매수 가격도 너무 높아요. 네. 45,500원이죠. 근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그래요. 이 기업이 45,000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다행히도. 그러니까 그래요? 매수가 회복이 되면 그때는 저는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예. 네, 지금 화면 보이시죠? 매수가만 올라와도. 근데 지금 화면 보이시죠? 예. 지금 보면 큐리언트가 예전에도 보면은 딱 매수한 가격이 이 가격이거든요. 예. 그 가격에서 항상 고점이었어요. 여기서도. 예. 그러니까 그 가격은 사는 가격이 아니라 파는 가격이었던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요번에 올라오면 매수가 회복되면 잘 파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차트 보시면 매수가가 좀 고점이죠. 그래도 매수가까지는 회복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조금 더 기다려 보셔서 매수가 올라오면 잘 매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반갑습니다. 궁금하세요? 네. 예. 제너럴로션 네네. 인데 20%. 네, 38,600원대. 네, 38,600원에 20% 맞으세요? 예.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요건 매입하고선 있는데 좀 올라갔는데 어물거리다 보니까 놓치고선 조금 쭉 빠져가지고 있길래. 네, 네. 뭐, 이제 네, 12월 들어서는 조금 반등이 나오다가 최근엔 다시 좀 주춤하고 있는데 이제 주가 좀 회복될 수 있을지 궁금하신 거죠? 예. 네, 네, 알겠습니다. 바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전문가님 제놀루션은 38,6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20%이신데 이 종목은 대응 전략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자, 이 기업도 사실 보통 많은 분들이 알지는 못하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 기업을 또 알고 매수하셨는지가 좀 궁금하네요. 시청자분, 네, 제놀루션 어떻게 매수하시게 된 거예요? 지인이 소개를 좀 했는데 잘 그래요? 모르는데. 여기도 지인이네요, 또. 네, 근데 조금 올랐을 때 좀 또 놔두라 그러더라고, 좀 더 갈 거라고. 그래서 더 물거리다가 놓쳐가지고선 23,000원대까지 빠더라고. 네. 그래서 조금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궁금한 게 또 얼마나 갖고 있어야 되려는지 궁금해서 전화했습니다. 지금은 손실만 만회되면 좀 팔고 싶으시죠? 그렇죠? 뭐 그렇게 부담은 없는데 네. 그냥 뭐까지 정도 갖고 갈 만하면 그냥 갖고 갈 생각을 하는데 어떤지 그게 궁금해서요. 왜냐면 제놀루션이라는 회사가 코스닥에 상장이 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손을 조금 들였는데. 네. 원래 그 시점에는 건들면 안 돼요, 주식은. 네.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초반에는 거래가 들어오지만 그다음부터 거래가 마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초반에 올라갔다고 해서 이게 시세가 계속 나오진 못하거든요. 거기다 지금 보니까 이제 제놀루션 같은 경우에는 체외 진단 기기 쪽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까지는 알고 있는데. 네. 근데 지금 이 회사가 제가 볼 때는 이게 떨어지기 시작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손실이 날 수도 있어요. 한번 계속 밀리기 시작하면. 근데 올라가기 시작해도 뭐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기업은 그냥 계속 끌고 가져간다고 해서 큰 수익이 날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매수를 한 가격이 오면 저는 팔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기업은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여기서 지금 최근에 많이 떨어졌다가 올라왔잖아요. 네. 24,150원 가격대까지 떨어졌다 올라온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떨어져서 이 가격을 깨고 내려오면 그때는 2만 원 내지는 2만 원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사실 투자를 하기에는 좀 적절한 기업은 아니에요. 좀 안전하게 가져가기에는, 좀 길게 가져가기에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기업은 매수가 회복이 되면 그때 나온다 생각을 하시고요. 지금은 글쎄 지금 혹시 그 금액을 좀 크게 하셨어요? 아니 크게 뭐 한 것보다도. 그래요. 그러면 부담은 없길래 그냥. 그러면 부담되지 않는 선이라면 일단 24,150원 정도 가격을 손절가로 잡으셔야 돼요. 손절가. 나중에 더 싼 가격이 왔을 때 다시 산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이 가격이 깨지면 가격 밑으로 떨어지면 그때는 좀 많이 밀릴 수도 있으니까 손절가 잡아두시고 올라오면 매수가에서는 일단 나온다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놀루션 같은 경우에는 길게 보유해도 큰 수익을 내기 어려운 종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 저점이 무너지면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손절가는 24,150원으로 잡으시고요. 매수가까지 회복이 되면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엔투텍 6,460원에 10% 갖고 있거든요. 네, 엔투텍 6,460원에 비중 10%요?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게 모로나 유통 관련주라고 알고 있었는데요. 네네. 앞으로의 전망이 어떤지 좀 궁금해서 연락드렸거든요. 이제 모더나 관련주로 매수를 하신 건데 앞으로 전망이 궁금하신 거예요? 네. 네네, 알겠습니다. 바로 한번 들어볼게요. 네. 네, 전문가님, 엔투텍 6,460원에 이제 모더나 백신 유통 관련주로 매수를 하셨다고 하는데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자, 6,460원에 매수하셨어요, 시청자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황민혜 전문가님 팬입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근데 엔투텍을 좀 위험하다는 생각은 안 드셨나요? 제가 잘 알지 못하고 그냥 좀 주위에 아시는 분이 있어서 네. 지인 통해서 그냥 좀 구입을 해봤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엔투텍이 지금 모더나 관련주라고 지금 얘기를 해서 이제 그동안 네. 주가가 막 오르고 내리고 했었잖아요. 그죠? 네. 이 정도의 변동성이 나오는 기업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6,460원이면 매수가보다 지금 위쪽에 있지만 한순간 갑자기 손실이 날 수도 있어요. 쭉 밀렸다가. 그리고 나서 갑자기 또 올라갈 수도 있고. 근데 사실 지금 이제 백신이 개발이 완성이 된 건 아니에요. 알고 계시죠? 네. 백신이 지금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만약에 지금 이제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이제 문제가 만약에 생긴다면 제품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알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리스크가 있다라는 게 개인들이 그런 걸 예측하기가 힘들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근데 지금 엔투텍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도 지금 보니까 뉴스들이 이런 뭐 여러 가지 뭐 추천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여기 있거든요. 엔투텍 같은 경우에. 과거 뉴스들 보면 체크를 해보면 뭐 급등주, 뭐 추천주 막 이렇게 해서 막 뉴스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이렇다는 건 뭐냐면 결국은 개인들과 세력들이 지금 현재 물량을 개인들한테 넘기려고 하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라는 건 결국은 계속 올라갈 수는 없어요. 무한정으로. 그리고 앞으로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생길지도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제가 볼 때는 이 기업은 그냥 기계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냥 감정을 실으면 안 돼요. 네, 모더나 관련주니까 앞으로 모더나 뭐 백신이 이제 접종을 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좋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끌고 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저는 이 기업은 아마 다들 트레이딩만 하고 있을 거예요. 이 기업을 만약에 매매하고 계신 분들은 이 기업은 6,210원을 손절가 일단 잡아두시고요. 네. 그리고 반등이 나오면 아마 시세가 한번 크게 그러니까 쏘아 올리는 자리들이 가끔씩 나오잖아요. 그죠? 네. 급등이라고 하죠. 그런 걸 보고 사람들이 들어가는 건데 제가 볼 때는 8,000원짜리 위쪽으로 한번 이 가격대에 진입을 하면 한번 네. 위쪽으로 하면 딱 쏘아 올리는 자리가 나오지는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네. 가격대가 일단 8,000원이에요. 그래서 8,000원 가격대 와서 한번 딱 위로 올라오면 그때는 그냥 수익 실현하고 빠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네, 단기로만 접근하시고 이거 제 대응을 잘 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 종목은 변동성이 큰 종목이고요. 또 이제 백신 관련 이슈는 아직 불확실한 측면도 많기 때문에 단기로만 보시고 리스크 관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6,210원으로 잡으시고요. 8,000원 이상으로 급등이 한번 나오면 빠르게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인선 ENT고요. 네네. 네, 10,000원의 비중은 35% 지금 네. 두고 있습니다. 네, 10,000원의 비중 35%요. 네네. 네, 지금 수익 중이시네요.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앞으로의 좀 주식 전망을 좀 알고 싶거든요. 네네. 네, 조금 무거운 것 같아서, 네, 좀 어떻게, 좀, 네, 전망이 어떻게 될지 제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최근에 다시 좀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오고 있는데, 전망이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한번 들어볼게요. 네. 네, 전문가님, 인선 ENT는 10,000원에 매수하셔서 지금 수익 중이신데 이제 더 올라갈 수 있을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회사는 충분히 괜찮은 회사예요. 네. 그리고 이 기업은 사실 여름 전에 우리가 이제 폐기물 수혜주라고 해서 관련 이제 테마주라고 해서 여름철에 시세가 좀 많이 보통 나는 기업이거든요. 제가 인선 ENT 같은 경우에는 아마 방송에서도 이제 4월, 5월, 6월 이 시즌에 또 추천을 좀 많이 해드렸던 기업이기도 해요. 근데 이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른 폐기물 관련주들 이제 단순 테마가 아니라 이 기업은 실질적으로 수익이 굉장히 좋은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인선 ENT는 지금 건설 폐기물 사업을 하고 있죠. 그죠? 네. 그리고 이제 폐자동차 재활용 사업도 하고 있죠. 그죠? 네네. 사실 실적을 봐도 굉장히 좋아요. 실적도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지금 보면 최근에 이제 친환경 관련 정책들 때문에 그린 뉴딜 정책이라고 하죠. 이런 정책에 대한 수혜주로도 많이 거론이 됐던 기업이에요. 이 기업은 사실 시간적인 여유만 되신다면 저는 끌고 가시면 지금 이 기업은 지금 주가를 좀 길게 딱 보잖아요. 네. 그러면 꾸준하게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죠? 중간중간 흔들리고 있어도 꾸준히 계속 올라갑니다. 그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의 특징이거든요. 네. 저는
기간을 어느 정도를 보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기업은 12,500원 가격도 넘어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은 12,500원, 지금 12,500원 정도를 1차 목표가를 보시고요. 이 가격 넘어가면 최종적으로는 일단 위쪽으로는 거의 14,000원까지 끌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 앞으로 성장성이 좋아서 12,500원 이상까지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요. 1차 목표가 12,500원, 2차 목표가는 14,000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네, 오늘 상담은 이렇게 인선 ENT까지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담받지 못하신 분들은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한 번 더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친절한 상담 잘 들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주식 챔피언쇼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9시 40분에 더 알찬 내용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